예, 일단 농지가 경매로 됐을 때 네. 농지 경매 물건의 매력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농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것이 농지라 하면요. 먼저 법규 측면에서 알아보면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는 논밭 그리고 과수원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 경작에 이용되더라도 임야나 초지는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단 임야나 초지라도 농지 원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농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농지 물건이 일반적인 주택 물건보다 투자 매력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을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네. 경기도 등의 수도권 대부분의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요. 하지만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낙찰받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는 낙찰 후 명도 등의 사후 처리가 쉽습니다. 네. 농지는 주택과 달리 점유자 또는 세입자가 없어서 명도 등의 사후 처리가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농지 경매 물건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토지 거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낙찰 후에도 명도가 용이하다라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꼽힐 수 있겠는데요. 이 밖에도 인기를 끄는 이유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된 토지보다 저렴한 가격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농지를 낙찰받게 되면 시세보다 20%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그 농지를 농지 전용 그리고 개발 행위를 통해서 대지나 상가 그리고 공장, 창고 등으로 개발한다면 그 개발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농지 경매 물건의 그 투자 매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송 보시면서 그래 나도 한번 투자해 봐야겠다 이런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투자할 때도 어떤 요령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물건에 투자를 하는 게 좀 유리할까요? 예, 첫째로 농지를 투자하실 때는요. 대도시 주변이나 개발 계획이 있는 곳 인근의 농지에 투자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향후 개발지나 대도시 주변이 개발이 될 때 개발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가치 상승분이 같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단지 주의할 점은요. 일반적으로 좀 반듯반듯하게 농지 정리가 잘 된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곳은 농지 보존을 위한 곳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개발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살펴보셔서요. 농업 진흥 지역이 이렇게 표시됐다면 투자를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예, 또 개발이 목적이라면 맹지를 피하는 게 좋겠죠. 개발 정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최소 2m 이상의 도로를 끼고 있어야지 건축 등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 사전에 문의해서 이 토지가 개발이 가능한지를 충분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농지 경매 물건에 투자하실 때 맹지는 피하시는 편이 낫겠고 오히려 반듯반듯한 그런 토지의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내에 위치한 그런 토지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물건도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입찰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입찰 전에 농지 자격 증명서, 일반적으로 농취증이라 하는데요. 이것이 발급 가능한지를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낙찰 받은 후에 정해진 기일, 즉 한 일주일 정도 내에 농취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몰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어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농지에 다년생 식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년생 식물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농취증 발급이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네. 또 농지가 불법 훼손된 경우에는 그 불법 훼손된 정도에 따라서 복구가 힘들기 때문에 농취증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 임차인에게 농지 원부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경매로 낙찰을 농지를 받더라도 나에게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또한 입찰 전에
농지, 소재지, 시군, 읍면동에 농지증 발급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농지를 개발 목적으로 사신다면 그 기존 농지에 기존의 인허가권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기존의 소유자에게 건축 허가 또는 농지 전용 허가, 개발 행위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그 농지를 새롭게 낙찰받아서 나에게 그 인허가권이 넘어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또한 시군구 해당과, 그 해당과에 문의를 해서 기존에 인허가권이 있는지 내가 새롭게 그 인허가를 새롭게 내가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사전에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 가능 여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축이나 개발 행위를 할 때는 건축법에 따르지만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이곳에서의 건축은 건축법이 아닌 농지법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농지를 내가 경매로 낙찰받았을 경우에는 건축법이 아닌 농지법 안에서 개발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팁 시간에는 농지 경매 물건의 투자 요령 그리고 입찰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